그럼 4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연습 문제들 몇 개를 골라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6.3절에 있는 내용까지는 조금 몇 개는 살펴봤었던 것 같고 6.3절에서 문제 하나만 더 같이 풀어보고 6.4절이랑 6.5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5에 있는 우선 6.3절에 문제 중에서 6.3.5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이제 함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gnx는 2n분의 nx 더하기 x제곱 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gx를 gnx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문제에서 보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g가 미분 가능하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실수 전체인지 아니면 어디인지 어쨌든 적당히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선은 전별 극한함수 gx를 찾아야겠죠. 전별 극한함수 gx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gnx가 생긴 형태를 보니까 잘 나눠서 2분의 x 더하기 2n분의 x제곱 정도로 잘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gx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전별 극한함수는 그냥 2분의 x가 잘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전별 극한함수를 찾을 때에는 그냥 한 점 고정해 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어차피 뒤에 있는 게 이제 0으로 가고 앞에 있는 2분의 x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gx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g'x가 적당히 2분의 1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gx를 이렇게 우리가 전별 극한함수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찾고 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그냥 gx 자체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gn 프라임 x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럼 얘는 2분의 1 더하기 n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gn 프라임들이 유니폼하게 잘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g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는가?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 실수 전체에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얘도 만약에 어디론가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걔를 g 프라임이라고 쓰기는 좀 그렇고 새로운 함수니까 fx라고 이거의 전별 극한함수 전별 극한함수를 fx라고 써보면 우리가 fx의 후보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fx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별 극한함수니까 여기서는 유니폼 컨버전스 이런 거 다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x 하나 고정해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1로 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별 극한함수는 2분의 1인데 그럼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냐? 전별 극한함수는 찾았고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는지 요거를 따져 주려면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의 차이를 봐줘야 되겠죠. fx의 차이를 생각을 해주면 그럼 얘는 실수 전체 n분의 이제 절대값 x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는지 n을 이제 충분히 키웠을 때 얘를 이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등장하는 요 라지 n이 x에 무관하게끔 얘를 줄여줄 수가 있는가 물으면 얘가 이제 안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 안 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되는 것도 적당히 함수 잘 잡아서 얘기해주면 수열을 잘 잡아서 얘기를 해주면 됐었죠. 여기에서는 대충 발레를 n 정도로 잡으면 얘도 어차피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 문제가 되는 걸 아니까. 왜냐면 이거 계속 몇 번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죠. 얘가 왜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되냐? 그러면은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뭐지 편의상 이제 절대값 떼고 그냥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n분의 x 얘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x에 무관하게끔 엡실론으로 작게 눌러주고 싶은데 뭐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얘를 n을 충분히 키웠을 때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n이 커지는 만큼 x도 커지면 커지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하겠죠. n이 무한대로 가는 만큼 x도 커지고 있으면은 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뭐 x가 커지긴 하는데 좀 느리게 간다. n보다 좀 느리게 간다. 뭐 루트 n 정도로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는 괜찮죠. 이때는 그러면은 대입하면 한 루트 n분의 1 정도 되니까 얘는 충분히 잘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루트 n보다 만약에 더 빨리 증가하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n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그럼 이때는 1이 되죠. 그렇죠? n분의 n이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숫자 엡실론보다 더 작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1이라는 숫자가 되니까 1보다 작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좀 더 뭐 과감하게 n 제곱 정도 생각해주면은 이제 그러면 n이 되니까 얘는 이제 얘도 같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 줄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가 실수 전체에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R 전체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된다.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뭔지를 좀 한번 더 고민을 해보면 유니폼 컨버전스가 당연히 이제 정의역에 의존을 하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는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혹시 구간을 줄이면 유니폼 컨버전스가 될까? 줄이면 유니폼 컨버전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됐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커질 때가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왜 안 됐냐? 왜 R에서 왜 안 됐냐? 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쓰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제 x가 무한대일 때 문제가 돼서 그랬죠. 그렇죠? 이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무한대가 문제가 되니까 무한대를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실수 전체 얘는 당연히 유계가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유계인 구간 뭐 적당히 뭐 마이너스 m부터 m까지로 생각을 한다면 좀 줄여서 이제 유계인 구간을 생각을 해주면 아까 있었던 게 뭐냐면 뭐 gm 프라임 x 빼기 fx를 한 게 n분의 절대값 x였는데 이제는 얘가 절대값 x가 라지 m으로 눌리니까 n분의 라지 m이 돼서 이제는 얘를 내가 원하는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때는 당연히 뭐 x에 무관하게 이거가 된다. n이 라지 m보다 크면 이때 이 라지 n은 이제 x에 무관하게 잘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유니폼 컨버전스는 실수 전체에서는 안 되고 이런 유계인 구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은 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3절이나 6.2절에서 어쨌든 계속 우리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증명을 하고 안 되면 어떻게 발레를 잡아서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연수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않고 이제 몇 개는 좀 건너뛰고 있는데 제가 좀 안 풀고 넘어갔었던 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스스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4절로 넘어가서 6.4절에서는 이제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어차피 함수항 급수나
급수나 수열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수열에서 이제 급수로 넘어갈 때는 이제 n번째 항까지의 뭐 부분합을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으로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뭐 바로 급수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한다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이제 뭔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 어떤 게 있다, 뭐 함수항 급수든 그냥 급수든 이런 게 나와 있으면은 좀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 있어서 뭐 극한의 냄새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어떤 거의 극한이니까 이제 어떤 거에 이제 극한이라는 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무한대까지 더한다라는 것도 어쨌든 극한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문제를 몇 개 6.4.3을 보면 여기서 gx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sin 2의 n제곱 x, 요거가 실수 전체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랬을 때 뭐 A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g가 연속임을 보여라. 실수 전체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함수항 급수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정리가 뭐였냐면 이제 바이오-슈트라우스 M-테스트라고 했었죠. 바이오-슈트라우스 M-테스트가 뭐였는지 이제 잠깐 다시 떠올려 보면 G는 썼으니까 fx를 적당히 1부터 무한대까지 fnx라고 쓰고, 근데 fnx가 만약에 라지 mn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만약에 수렴을 한다, 그리고 얘가 수렴한다, 그러면은 f는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가 뭐 잘 된다, 요런 얘기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fn이 연속이었으면 f도 연속이 된다. 요게 이제 바이오-슈트라우스 M-테스트의 내용이었고, 바이오-슈트라우스 M-테스트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fnx를 라지 mn으로 잘 눌러줄 수가 있다. 근데 눌러줄 때 우리가 잘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이 우변에 있는 이 라지 mn이 x에 무관하다. x에 무관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라지 mn을 아무렇게나 뭐 x에 이런 의존성을 다 없애는 것도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좀 더 라지 mn을 고를 때 잘 골라야 되는 거는 이 얘가 급수의 합이 이제 수렴하게끔 하는 이 라지 mn을 잘 골라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함수항 급수에서 뭔가 유니폼 컨버전스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웬만하면 다 바이오-슈트라우스 M-테스트를 쓰는 거니까 우리가 요 내용은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때마다 뭐 이렇게 좀 라지 mn을 잘 찾아주면 되는데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애를 GN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은 이제 GNX를 잘 눌러줘야 되는데 얘보다 뭔가 큰 애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어떤 거를 찾아야 되냐. 우선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되게. 그래서 모든 실수 X를 왜 생각을 하냐면 정의역이 이렇기 때문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으니까 여기서 이 X가 어쨌든 이 정의역이 잘 들어가 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정의역 X에 대해서 다 눌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얘를 뭐 라지 mn이라고 고르면 라지 mn은 수렴하는 애로 골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너무 뻔한 부등식을 갖고 있죠. 이 사인 코사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든 간에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좀 편하게 gnx를
잘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절대값 씌우면 코사인 ENX고, 얘는 코사인 안에는 뭐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뭐 코사인 안에도 굉장히 커지긴 하지만 어쨌든 코사인은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얘는 2n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다행인 거는 2n제곱분의 1이 수렴하죠, 그렇죠? 수렴합니다. 공비가 2분의 1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고, 또 GNX도 연속이니까 뭐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고,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면 연속성도 잘 보장이 되죠. 그래서 GX도 연속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GNX가 연속이라는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우리가 알고 있긴 합니다. GNX 어차피 2n제곱 이런 거 다 숫자일 뿐이니까 얘는 근본적으로 코사인에 관한 함수고, 뭐 분모 0 될 리도 없고, 그래서 GN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뭐 이걸 증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답안을 쓸 때에는 GNX가 연속이라는 얘기를 반드시 언급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GX의 연속성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각각의 이 GNX들이 연속이고 유니폼 컨버전스니까 GX가 연속이 된다. 그래서 요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가끔 이제 이런 게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이제 안 적을 때도 있긴 한데 얘를 꼭 적어줘야겠죠. 그렇다고 얘를 뭐 증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뭐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연속성을 처음 배운다. 그래서 뭐 코사인 x가 연속임을 보여라. 뭐 이런 거면은 코사인 x는 그냥 뭐 연속이니까 연속이다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코사인 x가 이미 연속인 건 잘 알고 있고, 이제 그 단어는 지났으니까 굳이 얘를 엡실론 델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뭐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언급은 해야 된다.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언급은 해야 된다. 하지만 언급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GX가 연속인 거 알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GX가 혹시 미분 가능도 되냐? 이제 연속 문제에 있는 내용을 보면 GX가 뭐 미분 가능하다 이런 걸 보이란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이 미분 가능한 거를 보일 때 썼던 정리가 잘 적용이 되냐 뭐 이런 것들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X가 이제 위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적으면 2n제곱분의 코사인 2의 n제곱 x인데, 그러면은 이제 얘를 아까 GNX로 놨고, 그러면은 GX의 미분 가능성을 확인해 주려면 이 미분된 거 GN 프라임들이 유니폼 컨버전스 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죠. 그래서 GN 프라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미분 각각의 GN에 대해서는 미분 당연히 가능하니까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사인 2의 n제곱 x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GN 프라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GN 프라임들을 다 더한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건데, 얘는 유니폼하게 수렴하지 않을 것 같. 유니폼 컨버전스도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그냥 수렴도 될 가능성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우선은 얘가 수렴 잘 안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느낌상 안 할 것 같죠. 이런 게 수렴하진 않겠죠. 모든 x에 대해서 다 얘가 수렴한다라고 보장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도 안 될 것 같고, 이거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 유니폼 컨버전스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GX도 미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분 불가능일 것 같다.
실제로 제가 해석학 1에서 안 하고 갔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이런 함수의 예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 fx를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좀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제가 아마 책에도 이런 거를 뭐 이런 내용이 당연히 책에 잘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어떤 해석학 책을 공부하더라도 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해석학 1 때 했었던 얘기를 또 잠깐 다 아시겠지만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연속이기는 한데 미분이 안 되는 거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뾰족한 점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연속도 아닌 거를 이제 굳이 떠올릴 필요는 없겠죠. 우리 연속인 거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매끈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데 미분이 안 돼야 되니까 뭐 이런 뾰족한 점을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 다른 예제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뭐 다른 예제들도 많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뭐 뾰족한 점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모든 점에서 뾰족한 거를 그냥 말로든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모든 점에서 뾰족한 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걔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어떻게 그리냐, 당연히 손으로는 잘 못 그리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낼 때에는 뭐 당연히 얘가 그렇게 우리가 자주 보는 함수들은 아니죠, 그렇죠? 되게 이상한 함수인데 이런 이상한 함수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요 급수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를 제가 지금 숫자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fx를 적당히 an에 n 적당히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꼴로 잡아놓고 an, bn을 적당히 잘 고르면 얘는 모든 점에서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만 하고 제가 증명은 안 했었는데, 증명을 할 때는 얘가 뭐 필연적으로 이제 무한히 더하고 있으니까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요 되게 이상하게 생긴 애, 이런 이상하게 생긴 애도 연속이라는 거를 증명을 했죠. 그렇지만 이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내용 없이 그냥 gx가 순수하게 엡실론 델타만을 이용을 해서 gx가 진짜 연속인 걸 보일 수 있냐 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뭐 엡실론 델타 막 gx 빼기 gy 막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오-슈트라우스 m-테스트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은 쉽게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6장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진짜로 우리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데 모든 실수 x에서 불가능한 함수의 예제를 가져오고 실제로 걔가 진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은 제가 그때 6장 다 하고 나서 나중에 6장 끝나고 다 하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제들도 있고 우리가 진짜로 그렇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의 이름을 가끔 뭐 바이오-슈트라우스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 통용적으로 다 쓰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바이오-슈트라우스 이름 붙은 게 너무 많아서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오일러 정리라고 얘기하면은 떠오르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죠. 뭐 이 아이세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뭐 다면체 같은 거에서 뭐 꼭지점과 면과 모서리 개수 사이의 관계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오일러 정리라고 부르고, 뭐 그런 것처럼 뭐 바이오-슈트라우스 함수라고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뭐 이러면
그냥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런 예제가 진짜로 있다. 그리고 증명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내용들을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뭐가 있냐 이런 거뭐 챗GPT나 뭐 제미나 이런 거가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해줄 겁니다. 증명도 잘 해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얘도 한번 증명을 그때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당연히 뭐 비슷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연속인 거는 똑같이 보이면 되고 이제 미분 불가능하다는 거를 보이는 게 조금 복잡한 부분이 되겠죠. 뭐 연속인 거는 아까처럼 적당히 잘 코사인을 눌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좀 쉬운데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 내용이어서 그거는 제가 6장 끝나고 나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 6.4절에서 이제 문제를 더 풀어보면 6.4.5에서는 hx를 n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xn제곱을 주고 정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주고 얘가 연속이다 라는 거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인 거 보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바이오-슈트라우스 m-테스트를 잘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얘를 HNX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게 뭐 굉장히 자연스럽고 HNX를 눌러줄 모든 실수 여기서는 이제 정의역에 들어있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에 대해서 얘를 잘 눌러줘야 되는데 뭐 잘 눌러주려면 그냥 n제곱분의 1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n제곱분의 1이 당연히 수렴하니까 뭐 수렴하는 값이 얼마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수렴한다라는 사실만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바이오-슈트라우스 m-테스트에 의해서 잘 된다. 바이오-슈트라우스 m-테스트에 의해서 잘 연속이 된다. 뭐 이렇게 줄 수가 있고 뭐 B번에서는 이제 좀 다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교대급수에 관한 얘기여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고 6.4.6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약간 교대급수처럼 이렇게 정의가 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함수가 A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f가 잘 정의가 되어 있다. x가 0보다 클 때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래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딱 봤을 때 얘가 x가 0보다 클 때 잘 정의가 되어 있냐라는 질문을 우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왜냐면 얘가 그냥 이렇게 점점점으로 쓰긴 했지만 이게 무한히 더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실수 x를 뭐 하나 골라서 값을 대입을 잘 해서 값이 잘 존재를 해야겠죠.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책에는 그냥 뭐 defined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0보다 큰 실수 하나 가지고 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애를 가지고 왔다. 그랬을 때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쓴 거 얘가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바로 이제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게 되겠죠. 왜냐면 얘를 이게 점점점으로 썼으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얘 이렇게 점점점으로 이렇게 무한히 더하고 있으니까 얘도 극한에 대한 얘기예요. 극한.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실수 x가 정해질 때마다 새로운 극한 값을 줄 텐데 그 극한 값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야만 얘가 어떤 함수로서 잘 정의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값을 넣었는데 무한대가 된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정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x분의 1 같은 것도 x가 0보다 클 때는 잘 정의가 되는데 x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죠, 그렇죠?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뭐 좀 더 정확하게 뭐 우극한 저극한 따져서 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나눠줘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x는 0일 때는 잘 정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극한을 생각했을 때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얘가 무한대로 갈 테니까. 그래서 well-defined를 물어본다라는 거는 한 점 아무거나 가지고 왔을 때 얘가 잘 수렴을 하냐라는 얘긴데 얘를 FA죠, 그렇죠? FA는 이제 저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시그마 형태로 깔끔하게 잘 써보면 얘는 뭐 0부터 무한대까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어야 되겠고 분모는 어쨌든 a 더하기 0, a 더하기 1, a 더하기 2가 되니까 a 플러스 n이 되겠죠. 이게 조금 더 n을 강조하기 위해서 n 플러스 a로 이제 적어보면 이게 잘 수렴하냐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잘 수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대급수 판정법에 있는 내용 그 몇 가지 조건들을 당연히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우선은 뭐 마이너스 1 n제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교대급수는 맞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 얘를 뭐 an을 n 플러스 a분의 1이다 라고 놓으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우선 양수여야 되고 그렇죠? 양수인 거 맞고 감소해야 되고 감소하죠, 그렇죠? 어쨌든 얘가 n분의 1이니까 감소하고 뿐만 아니라 0으로 수렴해야 되겠죠. 얘 당연히 0으로 수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잘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0보다 큰 a를 가지고 와도 왜냐하면 0보다 큰 a를 이제 굳이 생각을 한 이유는 a가 혹시 음수면은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당연히 안 되니까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x를 0보다 크게 잡아준 거고 그 다음에 well-definedness를 보이는 거는 이렇게 숫자 하나 대입을 해서 잘 수렴하니까 well-defined가 된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얘는 이제는 모든 fx를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x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쓰면은 얘는 x가 0일 때 뭐 다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 이거는 그냥 뭐 교대급수 수렴 판정법 하나 쓴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얘가 연속이냐 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그냥 한번 생으로 바이오 슈트러스 엠테스트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그냥 한번 써보면 뭐 얘를 당연히 우선 fnx라고 놔보면 fnx가 n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 그러면 얘 절대값 잘 취해서 여기 n 플러스 x도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렇죠? n 자연수니까 0보다 크고 x 0보다 크니까 얘는 n 플러스 x분의 1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데 얘가 뭐 n분의 1보다 뭐 작거나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잘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얘를 이제 mn이라고 놓고 싶은데 근데 mn은 더했을 때 수렴해야 돼요. 근데 얘 당연히 수렴하지 않죠, 그렇죠? n분의 1 수렴 안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얘는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냥 이거는 내가 mn을 잘
못 잡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하나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제가 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문제를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처음 어떻게 풀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냥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바이오-슈트라우스 M테스트 써왔으니까. 근데 부등식을 쓸 때도 막 그렇게 엄청 부등식을 넉넉하게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첫 번째 부등호 얘도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냥 절대값 취하면 1이니까 사실은 그냥 등호죠, 그냥. 그래서 부등식 쓴 거는 요 x 날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잘 보면 어쨌든 분모는 n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부등식을 쓸 때 넉넉한 부등식을 쓴 게 아니라 얘도 되게 타이트하게 부등식을 썼는데도 잘 안 됐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fnx를 그대로 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뭔가를 찾아서 바이오-슈트라우스 M테스트를 쓸 텐데 n에 대한 차수를 생각해 보면 n 제곱 정도가 나오는 게 좋겠죠. n 제곱이나 뭐 여기서는 지수함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분모에는 다항식이 있을 텐데 n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n 제곱이나 뭐 그 이상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fx를 다시 한번 써보면 아까 앞에서 했었던 이제 요 계산들을 보면 지금 절대값을 어쨌든 씌워야 되니까 n 플러스 x분의 1이 그냥 됐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런 거를 생각할 때도 똑같은 식이 등장을 하는 거죠. 계속 증가하는 얘랑 똑같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하는 뭐 바이오-슈트라우스 M테스트 쓸 때 똑같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빼고 있는 거죠. 얘보다는 위에 있는 애 얘보다는 뭔가를 좀 더 빼고 있어요. 빼고 있으니까 상황이 더 좋은 거죠. 왜냐면 숫자가 더 작아지니까.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계속 더하고 있는데 계속 큰 숫자들을 더하고 있으면은 뭐 여기선 사실 작아지긴 한데 뭔가 계속 더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빼주는 게 숫자가 더 작아지고 수렴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얘는 빼기를 좀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빼기를 잘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제가 뭐 말을 되게 길게 했는데 이렇게 앞에 두 개를 잘 묶어주면 됩니다. fx가 x 플러스 1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해도 되는데 얘네들을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교대급수 수렴하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는 괄호를 쳐도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괄호를 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수렴하니까. 그래서 얘 계산해 보면 x 플러스 1분의 1 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좋아졌죠, 그렇죠? 왜냐면 얘도 이제 시그마로 나타내 보면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x 이렇게 쓰지 말고 어차피 이거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얘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얘를 더 큰 거로 눌러주면 x 제곱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여기 뒤에는 4, 5가 있었겠죠? 0, 1, 2, 3, 4, 5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도 x 플러스 4의 제곱분의 1보다 작다. 왜냐면 이제 분모가 작아질수록 커지니까 x랑 x 플러스 1 둘 중에 이제 작은 거 골라줘야 되겠죠. 작은 거. 그럼 이제 얘는 시그마로 써보면 얘는 뭐 0부터 무한대까지 x 더하기 2n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되게 좋아졌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건 fx지만 이제 이렇게 바꿔서 얘 생각해 보면
얘는 이제 바이오스트러스 MTS 얘는 뭐지 GNX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GNX는 x 플러스 2n의 제곱분의 1인데 어차피 다 전개하고 나오면은 x 제곱도 있고 뭐 4nx도 있고 4n 제곱도 있긴 하지만 4n 제곱 하나만 살려도 되죠. 어차피 다 양수니까. 그래서 n 제곱보다 n 제곱분의 1보다 작아졌고 얘 수렴하니까 fx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혹시 여기서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썼는데 우리가 지금 보인 거는 요거에 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얘를 만약에 gx로 보면 우리가 지금 보인 거는 gx가 연속인 거를 보인 거죠.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왜냐면 fx는 얘보다 작은 거지만 fx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룬 건 아니니까. 근데 뭐 똑같죠. 뭐 이렇게 쓴 이유는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x 더하기 n x 더하기 n 2n 요 정도로 놓고 뭐 해도 똑같죠, 그렇죠? 어차피 뭐 부등식 쓸 때 뭐 n 가지고 건드린 건 아니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중요한 거는 숫자가 두 개씩 곱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하나짜리 n 같은 것들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n 제곱, 여기서도 n 제곱 나오니까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fx의 연속성도 뭐 바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풀지는 말고 당연히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뭐 그 생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딱 봤을 때 얘가 많이 보던 형태죠. 이런 것들 앞뒤로 없어지는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잘 묶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면은 뭐 되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잘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한번 시행착오로 겪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스트러스 MTest 그냥 바로 써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빼는 거를 좀 잘 이용을 해야겠다. 이제 뭐 그러려면 빼기들을 직접 계산을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뺐을 때 뭔 일이 생기나.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같이 보면 8번 문제에서는 fx가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sin k분의 x를 k로 나눈 거. 그랬을 때 얘도 아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f가 언제 정의가 되냐, 언제 연속이냐, 뭐 미분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가 수렴하는 x 값을 한번 찾아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식이 복잡해 보이고 이거의 값이 뭘까 전혀 예상이 안 되긴 하지만, 사인은 되게 좋죠. 어차피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인 코사인은 그냥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그것만 대부분 씁니다. 사인 코사인의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하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인은 안에 뭐가 들어 있든지 간에 항상 뭐 네모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네모가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모든, 여기 x가 없긴 하지만 이제 모든 네모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sin k분의 x를 이제 잘 눌러주고 싶은데, 얘는 항상 k분의 x, 뭐 절대값 씌워서 k분의 x로 잘 눌리겠죠. 그러면은 여기 앞에 남아 있는 쟤를 보면 k분의 1의 첫 번째 질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럼 k분의 sin k분의 x는
k는 어차피 양수니까 k 제곱분의 1의 절대값 x가 돼요. 그러면 어떤 x를 가지고 와도 얘는 수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fa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k는 1부터 x를 이제 달고 다니면은 문자 같은 느낌이 나니까 이제 뭔가 숫자라는 느낌을 좀 더 주기 위해서 a로 생각을 해주면 얘는 sin k분의 a의 k. 그래서 우리는 fa가 잘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fx가 존재하면은 그게 바로 아까랑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 x는 a에서 잘 정의가 된 거죠. 근데 fa가 존재한다라는 게 뭐냐면 얘가 어쨌든 값으로 잘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fa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얘가 수렴한다. 아까 제가 처음에 했었던 얘기가 fa가 수렴한다 이렇게만 쓰면은 조금 뭔가 수렴한다라는 거는 극한 같은 게 들어 있어야 되는데 fa로만 딱 쓰면은 얘가 뭐에 대한 극한인지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fa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어쨌든 뭐 굳이 적으면은 n은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sin k분의 이게 되니까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계속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잘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해 보면 그러면은 절대값 다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방금 한 계산에 의해서 어차피 절대값 a는 k에 의존 안 하는 애고 1부터 무한대까지 k 제곱분의 1이니까 얘 값 잘 있죠. 뭐 6분의 파이 제곱 이런 거긴 하지만 뭐 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잘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잘 정의가 되어 있구나. 따라서 a가 그냥 실수라는 거 강조를 해주고 따라서 모든 실수에서 잘 정의가 된다. 잘 정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연속인 거는 이제 어디에서 잘 되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앞에서 했었던 계산 그대로 가지고 오면 fx가 뭐 똑같이 또 한번 써보면 얘를 이제 fnx라고 이름을 붙이고 fnx는 n분의 sin n분의 x. 그러면은 바이오슈트라우스 M 테스트를 써야 되겠고 연속인 거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아까처럼 n제곱분의 절대값 x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연속이냐 라고 하면은 우선은 m 하나 고정을 해두면 적당한 마이너스 m부터 m까지 이런 구간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n제곱분의 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얘는 적당한 임의의 m에 대해서 모든 m에 대해서 마이너스 m에서 m까지 해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fx의 미분 가능성, fx가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미분한 거 계산을 해야죠, 그렇죠? 미분한 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fn 프라임을 계산을 해보면 fn 프라임은 앞에 코사인 n분의 x가 있고 원래 n분의 1이 있었고 sin n분의 x 미분할 때 합성함수 미분으로 튀어나오는 n분의 1이 있어서 n제곱분의 1의 코사인 n분의 x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얘기도 까먹었는데 여기서 사인 여기에서는 아까는 사인에 대해서 그냥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샤프한 부등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서 사인 k분의 2를 그냥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이거를 쓰면은 안 된다. 우리가 부등식을 쓸 때에는 되도록이면은 샤프한 거, 그러니까 되게 넉넉한 부등식 말고 되게 타이트한 부등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안 된다. 이러면은 절대값 a 곱하기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1 같은 게 되니까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렇다고 뭐 얘가 발산하긴 나지만 얘는 발산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뭐 여전히 수렴 발산을 판단해 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뭐 요 얘기를 까먹었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사인 같은 게 등장을 하면 되도록이면 좀 요런 이렇게 샤프한 부등식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n제곱분의 1의 코사인 n분의 x. 근데 코사인에 대해서는 딱히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코사인은 그러니까 사인 x가 그러니까 절대값 사인 x가 왜 절대값 x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래프 그렸을 때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x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거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쪽에 뒤집어도 어쨌든 절대값 x가 항상 더 위에 있죠. 근데 코사인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는 못 하니까 코사인 같은 게 등장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얘는 n제곱분의 1보다 작다거나 같다. 얘를 얻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이겠죠. 여기서 코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n분의 1을 어떻게 끄집어낼 방법이 뭐 그렇게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뭐 더 고민할 필요 당연히 없고, 왜냐면 이미 계수 요 앞에 붙어 있는 게 n제곱분의 1이니까 이미 충분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샤프한 부등식 더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fn 프라임도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고 따라서 fx가 연속이 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또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9번 문제 6.4.9를 보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똑같이 부등식을 어떻게 잘 쓸 거냐. 얘도 처음에는 얘가 어디에서 정의가 되어 있느냐, 이거의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당연히 답안을 쓸 때는 다 써야 되겠지만, 이제 점 하나 A를 가지고 올 거고, 그러면은 HA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1일 거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 보면은 a제곱은 당연히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n제곱분의 1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서 다 수렴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전부 다 수렴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바로 연속까지도 되죠. 그쵸? 왜냐면 이제 얘를 HNX라고 써보면 HNX의 절대값은 우선 뭐 절대값 그냥 써보면 다 양수니까 절대값 빼서 x제곱 더하기 n제곱 분의 1인데 얘는 항상 n제곱 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 잘 되고 바이오-스트라우스 M 테스트에 의해서 연속이다 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미분 가능이겠죠.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거 시험에 좀 낼 가능성이 높죠. 너무 이때까지는 뭐 계산도 별로 없고 쉬웠으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분모 제곱한 거 x 4제곱 더하기 2n제곱 x제곱 더하기 n 4제곱 분에 마이너스 붙이고 분모 미분한 거
마이너스 2x니까 절대값 붙이면 그냥 2 절대값 x.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잘 눌러주고 싶어요. 근데 좀 걸리적거리는 거는 얘가 절대값 x가 이제 위에 있죠, 그렇죠? 얘도 충분히 커질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분모는 어쨌든 n 입장에서 보면 n 4제곱이 최대죠, 그렇죠? x 하나 고정시켜 놓고 보면 어쨌든 얘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요 n 4제곱 정도인데 x도 무한대로 가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n 4제곱 정도로 무한대로 가면은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는 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유괴인 구간을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절대값 x가 라지 m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분모는 넉넉하게 그냥 n 4제곱 정도로 눌러주고 분자는 2m 이렇게 눌러주면 얘 수렴하죠, 그렇죠? n p 시리즈라고 하나 요거 n 제곱 n의 뭐 p 제곱 생각하면은 p가 1보다 클 때 스트릭트하게 클 때 수렴하니까 얘 잘 수렴하니까 유니폼 컨버전스 잘 되고 애초에 hx는 잘 정의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h는 미분 가능하다. 언제 이런 마이너스 m부터 m까지는 적어도 여기에서는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습 문제 몇 가지 좀 같이 풀어봤는데 제가 안 푼 문제는 뭐 별로 안 중요해서 안 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때마다 좀 뭐 중요하다 싶은 거를 고르긴 했는데 제가 안 푼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마 6.2절이었던 것 같은데 6.2절에 뭐 디니 티오렘이라고 해서 그게 그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안 풀었지만 그거는 제가 좀 시험에 비슷한 걸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안 오신 것 같기도 해서 또 제가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긴 하는데 끝까지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잘 들으셨던 분은 뭐 시험에서 뭐가 나오는지 좀 알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제가 뭐 안 푼 문제라고 해서 안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안 푼 문제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